지난 23일 미국 ABC 방송국의 한 스튜디오 녹화 현장, 관찰 예능 방송을 위해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중엔 어린이 행동 전문가와 아동 심리 전문가 등 아동 관련 석박사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본, 중국, 한국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방영되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어린이들의 모습이 영상에 나타나자 패널들이 단체로 흥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볼펜을 던지고 서로 침 튀기면서 말씨름까지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스튜디오 녹화 중 패널들은 한국 어린이들의 무엇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프리랜서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 댄이라고 합니다. 비록 프리랜서가 연봉이 적을지라도 제가 원하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공신력을 자랑하는 ABC 방송국에서 한 프로듀서가 절 찾아왔는데요. 그는 부모님은 일본인이지만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는 제가 사회실험 프로그램을 여러 번 했단 걸 방송국에서 듣고 안 것 같았어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단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요. 메인 프로듀서가 된다면 꼭 일본 촬영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시작으로 그는 고심 끝에 고안에는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며 촬영을 함께 할 작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촬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반응을 실험하는 것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 프로듀서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거절해버렸습니다. ABC 방송국에 사표를 내기 전 제 팀에 있던 프로듀서가 윗선에서 뒷돈을 받고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가짜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실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학을 떼고 방송국 출퇴근을 관둔 건데 저더러 다시 사회실험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니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프로듀서는 꿋꿋이 제게 자기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생각과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 특집편이에요. 프로듀서의 말로는 미국 초등학생은 등장시키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왜 하필 어린이 대상인지가 궁금하더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태어난 이유와 관련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후진국이라서 미국으로 이민 온 거라고 했거든요. 한국은 일본보다 후졌고 중국은 땅덩이만 커다란 나라일 뿐 마찬가지로 일본보다 후진국이라 했어요. 저를 그런 후진국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미국에 데려왔다 하셨는데 정말 동아시아 어린이들이 후진 교육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디어에서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세계의 중심이 될 만큼 선진화됐거든요. 진짜 그 나라들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본 게 맞는 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는 일본 아이들의 문화와 교육 수준이 궁금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 어린이의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도록 조작하려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듯했어요. 윗선과도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본인이 만들 동아시아 어린이 특집에 대한 열의만 느껴질 뿐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촬영하려는 실험 방송이 과연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느냐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실 아시아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습니다. 특집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치켜세우는 수단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국 등의 후진국스러운 국가를 이용할 뿐입니다. 저도 사회실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참여해봤지만 아시아 국가가 주인공이었던 프로그램은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시청률이 걱정되지만 왠지 정직한 실험이 될 것 같아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촬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프로듀서 말로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비교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외모가 비슷한 만큼 세 국가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겉보기에 비슷한 세 국가의 비교라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을 것 같았죠. 프로그램 패널로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소아과 전문의인 크레이그 가필드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주의력 결핍 발달행동장애 전문가 폴 해머네스, 다수의 연예인들과 아나운서 등이 초청되었습니다. 현장팀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오래전 과거에 반도체와 컴퓨터, 신소재 분야에서 미국을 역전한 바 있었어요. 1900년대에는 한 심리학 교수가 연구 논문에 일본 어린이들의 IQ가 미국 어린이들의 IQ보다 높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일본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았어요. 그 바람에 미국이 한참 초조했던 때가 있었죠. 과연 똑똑한 일본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의 위급 상황에서 뭔가 다른 행동을 보여줄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미군을 실험맨으로 섭외하여 깁스와 목발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이 일본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잘 걷다가 넘어지는 설정을 하였죠. 마침 학교 시간이라
일본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미군이 넘어지는 순간 일본 아이들은 길을 건너다 말고 잠시 동작을 정지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미군을 분명 똑바로 확인하기도 했어요. 패널들은 긴장한 채 그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했는데요. 잠시 뒤 어린이들이 다시 걸음을 떼던 그때 패널들의 입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일본에서도 미국이랑 비슷한 가정교육을 받나 봐요. 왠지 씁쓸하네요.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 미국을 보면 이런 기분일까요? 패널들의 이러한 반응은 일본 어린이들이 걸음을 떼자마자 다친 미군을 피해 달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똑같은 실험을 여러 번 진행했음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미군을 방치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장소에선 어린이와 함께 있던 엄마가 와서 미군을 도와줬습니다. 그마저도 어린이는 가만히 서 있고 아이 엄마만 미군을 도와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절대 혼자 나서지 말고 주위에 있는 어른을 찾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위험한 것은 어른이 하는 게 당연하다는 가치관 때문이라네요. 몇몇 패널들은 똑똑하다고 소문난 일본 어린이들의 수동적이고 싱거운 반응을 아쉬워했어요. 색다른 감동이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팀이 방문한 장소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실험을 진행하기 전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들과 짧게나마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녀들은 중국 어린이들의 뛰어난 신동력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뛰어난 어린이들도 많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석박사 논문을 발표한 초등학생들도 꽤 된다고 했습니다. 패널들도 전혀 몰랐던 사항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길거리에서 이불 펴고 드러눕는 중국인, 거리에서 똥 싸는 중국인,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는 중국인 등 개념 없고 매너 없는 중국인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쎄한 느낌을 주는 아시아인이 있다 싶으면 대부분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어른들의 세계일 뿐 중국에는 확실히 신동이 많다고 하니까 패널들은 중국 어린이에게 중국 성인들로부터는 기대하지 못했던 인성을 기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실험맨은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다친 미군이 넘어지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패널들은 중국 어린이들의 반응에 단체로 표정이 경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화장 안은 아주 잠시 방송을 잊은 듯 정적까지 흘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어린이들이 상상도 못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어린이들은 마치 그 미군을 투명인간인 듯 취급했어요. 친구들과 깔깔대면서 제 갈 길만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중국에서는 버스 안에서 살인사건이 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다친 군인이 넘어져서 소리까지 지르는데도 걱정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성인들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아이와 함께 있던 부모의 경우 부모들이 넘어진 군인 앞에서 자녀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통화를 하기도 하면서 역시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패널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길래 성인들도 어린이들도 저 모양인가요? 도대체 중국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인간 생명에 대한 윤리나 도덕은 가르쳐주지 않는 나라인 건가요? 패널들은 입을 한데 모아 중국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중국 신동 조사에 대한 검증 영상이 상영되었는데요. 이를 본 패널들은 단체로 그럼 그렇지, 역시 중국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신동 이야기가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는 게 탄로나는 영상이었거든요. 사실은 중국 부모가 자녀들을 신동 양성소에 보내어 자녀들을 강제로 신동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부모 세대들은 문화혁명 기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중국 아이들 중 일부가 어릴 때부터 소림사에 보내지는 것도 부모의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림사에선 각종 무예와 예절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익힌 기술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큰 스펙으로 작용된다고 합니다. 중국 부모는 기본적으로 먼 훗날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반드시 출세하길 바란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로 신동을 만들고 타인의 아픔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모습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의 밑바닥을 확인한 영상 같아서 패널들도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촬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패널들은 앞서 두 나라 어린이들의 행동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어린이에 대한 색다른 기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친 사람을 외면한 건 같잖아요. 앞에서 두 선진국들이 같은 행동을 보였으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한국 어린이도 그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연속된 같은 반응에 패널들은 솔직히 살짝 지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어린이들의 실험 영상이 시작되고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녹화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한국 어린이들의 반응을 본 패널들과 전문가들이 충격받고서 서로 먼저 의견을 얘기하려고 실랑이가 벌어졌거든요. 미국에도 한류 열풍으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타고 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까지. 작은 나라이지만 근래 들어 한국이 급부상한 것은 인정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미국에서도 이루지 못한 쾌거를 이루었잖아요. 한국인들의 바람직한 방역 자세는 미국 방송에 보도되어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과연 한국인들은 실제 드라마처럼 정의롭고 다정한지, 코로나 방역의 저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지 평소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번 한국 어린이 실험 카메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답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놀랍게도 한국은 어린이부터 수준이 남달랐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친 군인 복장을 한 실험맨이 초등학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 어린이들은 미군이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 군것질하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느라 눈길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쓰러져 짐을 놓치는 순간 한국 어린이들이 마치 합을 맞춘 것처럼 하던 걸 멈추고 미군을 쳐다보더라고요. 여기까진 일본 어린이들과 비슷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일본 어린이들은 경계하기 위해 눈길을 주었던 거라면 한국 어린이들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아 여하할 것 없이 당장 달려온 아이들이 흔쾌히 미군을 도와주었거든요. 심지어 아이들은 서로 대결이라도 하듯 먼저 도와주려고 난리였습니다. 목발을 주워주는 어린이, 부축하는 어린이, 가방 들어주는 어린이, 다친 곳을 확인해주는 어린이 등등. 나열하기도 어렵네요. 게다가 한 초등학생의 말 때문에 패널에선 단체로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한 남자아이가 아저씨, 전쟁에 나가서 다치신 거예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이들이 야, 미국 사람이시잖아. 영어로 말해야지. Are you okay? 맞아. 영어로 물어봐야지. Are you okay? 라면서 다친 군인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패널들은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 물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어린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미군 곁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한국 어른들이 보이자 갑자기 어른들에게로 뛰어가더라고요. 분명 모르는 초면일 텐데도 아이들은 한국 성인들에게 서슴없이 다가가서 저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다쳐서 일어나질 못하세요. 맞아요.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미군에 대한 도움을 대신 청해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한국 성인들까지 미군 곁으로 삼삼오오 모여들었어요. 아이고, 젊은 양반이 어쩌다가 이렇게 다친 것이요.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한국 어른들과 마음 좋은 어린이들의 단합심은 30개국을 돌아다녔던 저 역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다들 깁스한 미군의 다리가 혹시라도 잘못되었을까 싶어 응급차까지 부르려고 했어요. 저희 현장팀은 그제야 상황에 투입되어 한국인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 팀이 유일하게 어린이들을 붙잡아 인터뷰를 진행한 국가는 한국뿐이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그런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한국 어린이들에게 그 심리를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했어요. 영어를 잘 못해도 다친 사람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주변에 어른들이 많아서 딱히 무섭진 않았어요. 한국 어린이들이 순수하게 대답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방송국 패널들은 한국의 놀라운 국민성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몇몇 여성 패널들은 눈물을 쏟기까지 했죠. 도대체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저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요?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다정하고 따뜻해서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저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니까 한국인들의 의식이 선진적인가 봐요. 어른들의 행동도 놀랍긴 하지만 어린이가 저럴 수 있는 게 정말 이해 안 되고 충격이에요. 한국이란 나라만 저렇게 훌륭한 국민성을 보이니까 솔직히 질투나네요. 그 후로도 패널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한국 어린이들과 한국에 대한 칭찬으로 끊이질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는 어느새 쏙 들어갔고 한국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나, 한국에선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등 다들 한국이란 나라에 홀릭되어 버렸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 유튜브까지 타게 되자 댓글과 방송 게시판은 한동안 불티나게 뜨거웠습니다. 각자 겪은 한국인에 관한 미담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훌륭한 점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촬영을 가보고 눈으로 직접 한국의 실상을 확인하고 나니 한국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한국 성인과 관련된 미담도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촬영을 진행하고 싶더라고요. 참 알면 알수록 계속 궁금한 나라인 것 같아요. 사회 실험 프로그램의 정직성 때문에 그 분야에는 손대고 있었는데 다음 한국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도 꼭 동행하고 싶습니다.